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수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FOMC를 앞두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소 위축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때문에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장을 마쳤는데요. 사실 하락하는 종목들이 다소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반도체주 대부분 하락하면서 엔비디아는 1%대 낙폭을 보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나 1%가량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 전기차 섹터에서도 테슬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에는 좀 다른 소식이 있었죠. 창업 이후에 생산된 차량이 500만 대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호조로 좀 작용을 하면서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FOMC에 대한 영향으로 이 전반적인 관망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안에서도 그럴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시각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금 강보합권에서 0.13%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빨간불 켜주면서 2,56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동향은 어떻게 보여질까요?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입니다.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의 동반 매수세로 그래도 지수의 상승 방향을 좀 더해주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 237억 원, 외국인 투자자 322억 원의 매물을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오늘도 덜어내네요. 566억 원의 매물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0.13% 하락하며 882선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수급 동향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지 바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1,062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163억 원, 800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양시장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을 담아서 포트폴리오를 꾸려볼까요? 저희는 오늘 원격 진단 관련주를 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원격 진료 관련주 이 섹터는 코로나 이후에 조금 더 관심을 받았던 분야입니다. 원격으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또 특히나 의료 AI와 관련이 되면서 이 해당 섹터의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을 받아볼 수 있을지, 담아볼 수 있을지 잠시 후 표적 종목을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 수요일 날이고요. 바로 이제 FOMC가 21일, 그러니까 내일 새벽 3시에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금리 동결이냐가 아닙니다. 금리 인상을 올해 그래서 한 번만 할 거냐? 그럼 올해 한 번 하고 내년에는 그러면 동결로 갈 거냐? 아니면 내년도 금리 인하 안 하고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 더 궁금한 거죠. 그래서 내년 한 6월쯤에서는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강경한 얘기를 막 해가지고 금리 인하는 무슨 금리 인하냐? 뭐 5.5, 5.7, 5.9 이거 기본으로 가고 뭐 7, 뭐 8 금리 인하 10%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 다 굶어 죽게 만들겠다 이렇게 파월 의장이 막 이상한 얘기하고 그러면은 패닉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정도만 체크하면 되고. 계속 뭐 연준에서는 내년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일단 저는 그거 믿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맞춰갖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미국 시장은 별로 흔들린 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참 개별주들은 잘 움직이는데 정상적인 종목들은 안 움직이죠. 일단 FOMC가 끝나봐야 하는데 이게 장세의 흐름과 테마의 흐름들도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확실히 정상적인 종목들보다는 테마주가 강합니다. 그거를 조금 더 유식한 얘기로 얘기하자면 잡주라 그러죠. 어쨌든 잡주들이 잘 움직여요. 그래서 잡주들이 테마주들이 그냥 뭐 실적과 상관없이 그냥 급등락하고 가벼운 애들이 잘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과거에 이제 원래는 시장이 탄탄하고 되게 좋고 유동성이 풍부하고 미국 시장 급등하고 막 쫓아갈 때는 대형주 장세가 올 때가 있고 중소형주 장세, 그것도 중소형주 장세도 IT 섹터를 비롯한 뭐 제약바이오, 뭔가 섹터의 큰 덩어리가 급등을 하면서 주도 섹터에 맞춰가지고 종목들이 잘 이렇게 가는 흐름인데 지금은 중구난방 그냥 말 그대로 잡주들이 움직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양자암호가 움직였다. 어느 날은 뭐 초전도체 움직였다. 어느 날은 맥신 움직였다가 그다음 5G 움직였다가 그러다가 뭐 갑자기 뭐 카메라 움직였다가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막 움직이는데
그리고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한 종목들이죠. 뭐 화장품서부터 익숙한 종목들인데 아예 그냥 이게 무슨 종목이지? 할 정도로 모르는 종목들, 이상한 것들이 이제 급등이 참 잘 나와요. 걔네들만 보면 벌써 3개월 동안 막 상승률이 막 85% 이래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잡주도 섞어서 해야겠다. 어차피 잡주들이 위험한 타이밍은 내년 3, 4월 달입니다. 상패 시즌. 그래서 잡주들도 지금 잘 움직이니까 뭐 섞어서 매매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따가 약간 잡주이긴 하는데 뭐 의료 AI 관련주 쪽이거든요. 일단은 그거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자 시장 얘기 다시 넘어가서 오늘 자동차 업종들이 좀 강하고 해운주들이 좀 괜찮습니다. 어제는 5G하고 원전 테마가 움직였죠. 오늘은 또 해운주예요. 그리고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제 정신없는 거죠. 그래서 아직 시장이 FOMC 때문에 그래요. FOMC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 수출이 이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예 기간을 다시 연장하기 위해서 이제 협상에 돌입을 할 텐데 오늘서부터 일정이죠.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과 일본 둘 다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정확한 일정은 그냥 뉴스로 찾아보세요. 그거대로 움직인다는 거는 꼭 아닌 것 같으니까. 그래서 20일에서 26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미국의 상무부 장관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 미국에 있는 16개 기업인가 21개 기업인가 같이 대동해서 온다 그러는데 여기서 얘기가 잘 풀려야지만 반도체 수출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늘리든 아니면 조건부 허락으로 뭐 하든 아니면 아예 그냥 대놓고 다 열어놓든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꽉 막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니까 그 얘기가 풀려야 우리나라 뭐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뭐 이렇게 고삐 풀리고 좀 위로 좀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반도체주도 움직일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뭐 그 이슈가 아직 그러니까 해결이 안 나와서 그냥 안 가는 거예요. 지수도 안 가고 그래도 오늘 자동차 업종이 가니까 지수는 플러스. 자 코스닥은 그냥 약보합 정도 수준 뭐 그냥 그래. 그래서 오늘 FOMC 나오고 나서 미국 시장 뭐 급락 나오겠어요? 뭐 그렇게 크게 안 좋은 얘기는 안 할 것 같고 일단 금리 동결하는 건 동결하는 거고 그래서 내년 방향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조금 그러니까 매파적, 비둘기적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매파는 안 좋은 얘기 세게 얘기하는 거고 비둘기적은 좀 평화롭게 좀 순하게 가는 건데 좀 비둘기적인 얘기가 나오면 미국 시장은 별일 없이 방향성을 다시 윗방향으로 틀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추석 전까지 이 이슈들이 마무리가 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장이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큰 변동성 없이 해외 시장 눈치 보면서 이슈들 살피면서 가면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말말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최근 시장 안에서는 대형주보다는 예측할 수 없는 소형주들의 움직임이 확인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전문가님께서 원격 진료 관련주 가운데서도 비교적 가벼운 종목을 잡아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잠시 후 표적 종목 어떤 종목일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 종목 상담 신청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본격적인 종목 상담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종목 바로 토마토 시스템입니다. 어떤 지점에 진입하면 좋을지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격 진료 관련주인 토마토 시스템을 오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는데요. 오늘 장 초반부터 흐름이 좋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떻게 좀 공략해 보시면 좋을까요?
자, 토마토 시스템, 이름이 좀 생소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자주 등장하는 종목은 아니고 시가총액도 작습니다. 890억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500억보다는 좀 나은데 1000억 이하짜리 종목들은 일단 소형주로 분류가 돼서 굉장히 가볍고 많은 물량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장단점이 확실하죠. 장점은 지금처럼 대중주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그러니까 대중주라는 거는 개인 투자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종목들 있죠.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뭐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관심 있었던 종목들 안 갑니다. 그런 장에서는 굉장히 잘 가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익숙하고 그다음에 손이 잘 가는 종목들이 안 움직이는 그 타이밍에서 잡주들이 잘 움직이는데, 그래서 과거에서는 이제 정치 테마주라는 애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왜냐면 정치 테마주들이 정해져 있질 않거든요. 만들면 만들어지는 거라서 갑자기 섹터가 뭐 정치 테마주라 그래서 딱 종목이 뭐뭐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 관련된 뭐 일대기를 봐가지고 뭐 초등학교 때 어느 학교를 나왔으면 거기에 또 지인들이 보고 뭐 등등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테마주들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잡주라 그래요. 그래서 근데 지금 뭐 얘는 이제 원격 의료 AI 섹터이면서 그다음에 뭐 강의, 진료 뭐 이런 쪽에 이제 그러니까 교육 그런 쪽에 이제 시스템이 있는데, 뭐 내용을 보니까 뭐 의료 AI 내지는 인공지능 AI 뭐 이거는 그냥 뭐 핑계죠. 그냥 이슈만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 잡주성이 있는 느낌은 있는데 이따가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차트 모양은 이뻐요. 근데 좀 떠 있는 종목이니까 저점 매수를 잘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이런 종목 공략할 때는 절대 비중을 크게 사시면 안 됩니다. 비중을 작게 해서, 왜냐면 1000억도 안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작은 금액으로 그냥 소소하게 가지고 놀 정도만 해야 되는 거지, 여기다가 대신에 단점과 장점이 있다고 그랬죠. 장점은 한 번 올라가면 무슨 서남처럼 아주 초폭등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 단점은 뭐겠어요? 변동성이 심하니까 하루에도 갑자기 20%가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가벼워서. 그러니까 변동성이 심하니까 쫓아다니지 말고 비중 많게 하지 말고 그냥 소소하게 오늘 그냥 잡주들 움직임들이 좋은 것 같아서 일단 토마토 시스템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토마토 시스템 잡아주셨습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종목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진입해야 할지 가격 전략이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매수가 잡아주실지 끝까지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의 매수가 공개에 앞서서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로봇 관련주인 로보로보 잡아주셨는데요. 6,050원의 매수가에서 12%를 훌쩍 뛰어넘는 목표가 달성해 줬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공략해본 PSK홀딩스 28,000원의 매수가에서 10%의 목표가 달성을 해줬고요. 그리고 수요일에 공략해본 제주반도체 4,400원의 매수가에서 3.98%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가 덕산 네오룩스를 집중해봤습니다. 목요일 매수가 44,000원 지점에서 3.41% 목표가에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매수가 소폭 조정을 해서 44,500원으로 다시금 공략을 해봤는데 0.22%의 수익률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에 뉴로메카 39,500원 지점에 진입을 했는데요. 1.01%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략해본 제주반도체 역시나 4,375원의 지점에서 0.11% 목표가 달성을 해주면서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1,062.38% 달성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난주부터 표적 종목 상황들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제주반도체 다시금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 지금은 좀 소폭 하락의 흐름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어떻게 지켜보시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제주반도체뿐만 아니라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들 1%권에서 다들 마이너스를 그리고 있을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출이 막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이제 반도체 수출 대중국 뭐 이렇게 수출 뭐 제한 이게 걸려버린 거죠. 그런데 그거를 유예 기간을 뒀는데 그게 다음 달 11일 날 종료가 된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뭐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뭐 기업 입장에서 계속 소통을 해왔다고 해요. 그동안 뭐 안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해결 방안을 마련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마침표를 찍으러 오는 건지 아니면 좀 더 논의를 하러 오는 건지 일단 와봐야 알겠는데, 그래서 20일부터 26일까지 미국 상무부 장관이 우리나라에 와서 반도체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지만,
반도체 관련주들은 그 얘기가 어쨌든 풀려야지만 반등을 줄 거고 제주 반도체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른 애들도 같이 가줘야 됩니다. 시스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뭐 SF 반도체, 그다음에 뭐 두산 테스나 넥스트 칩 이런 애들 다 지금 1~2% 마이너스인데 다 똑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 빠져봤자예요. 우리나라 시장 뭐 지금 2,000깨지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살살살 내려오다가 이제 반도체에서 왜냐면 저는 대충 기사 보니까 뭐 무슨 얘기 나올지는 알겠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많이 풀어놓을 거니까 제일 좋은 건 이거죠. 너네들 그냥 중국에다가 무기를 만들든 말든 그냥 다 풀어줄 테니까 갖다 다 팔아라. 그게 최고의 얘기인데 그렇게는 안 해줄 것 같고 그냥 저희 예상은 그냥 너네들 무기에만 들어가는 것만 조심하고 그냥 팔아라.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느낌이. 왜냐면 기사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중국의 좀 위험한 회사 몇 가지만 조금 조심해야 되는 회사만 팔지 말고 이런 데다 팔아라. 사실 뭐 그렇게 팔아도 중국에 들어가면 그게 또 반도체가 또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는 일이니까요. 어쨌든 미국이 그거를 숨통을 열어주는 이유는 그걸 안 열어주면 우리나라는 중국한테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미국도 그걸 알기 때문에 숨통을 열어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나라 대기업들 싹 다 망해버리고 수출 안 되고 그럼 뭐 여러분들 이제 다 농사 져야 됩니다. 어떡할 거예요? 수출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 뭐 기름도 안 나오고 다 농사 져야지. 그렇기 때문에 숨통을 열어줄 게 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얘기 나오면 그때에서 뻗쩍하고 올라가겠죠. 그 반도체주들은 올 3분기, 4분기 여전히 적자지만 좋은 얘기 계속 나와주고 있고 내년 1분기서부터 하여튼 내년과 내후년에서는 반도체주들이 또다시 황금 사이클이 올 수 있습니다. 슈퍼 사이클, 황금 사이클. 제가 그거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나와 사이트라고 컴퓨터 부품 관련돼서 이제 나오는 게 있어요. 제가 뭐 예전에 중학교 때서부터 거기를 이제 들어가면서 그 램을 살라고 보면은 거기 댓글들을 보면은 대충 램 가격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댓글에 반도체 가격 계속 올라가는데 이거 떨어지나요? 언제 떨어질까? 계속 올라가는데 비싸서 못 사겠어.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옵니다. 이거 좋은 신호예요. 디램한테는. 물론 컴퓨터 살려는 사람들한테 나쁜 신호지만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잘 안 내려와요. 쭉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디램 가격이 저번에 보니까 18,000원 하는 게 지금 23,000원에 팔고 있던데 꽤 많이 올라갔죠. 18,000원짜리 23,000원이면 여러분들 뭐 돼지고기 1인분에 뭐 18,000원에 먹었던 거 23,000원이라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디램 가격이 확실히 반등을 주고 있구나라는 거를 그걸 보면서 느꼈는데 어쨌든 뭐 내년, 내후년에서는 분명히 반도체가 움직이긴 할 거고 정상적인 종목도 가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은 좀 잡주가 좀 움직임이 빠르니까 어쨌든 요거는 나중에 다시 정상적인 종목들이 움직일 때, 반도체 움직일 때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토마토 시스템 가볍다 그랬어요. 자, 토마토 시스템 일단 6,520원 현재 가격 30원 현재 가격 한번 사보세요. 한번 사보시고 비중은 크게 하지 말라 그랬죠. 왜냐하면 지금 떠 있어요. 이거 만약에 6,530원에 공략하면 여기 저점으로 떨어질 때 23%까지 29% 떨어지는 것까지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싸죠. 비싼데 그러면 왜 이걸 왜 공략을 하라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면 돼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뭐 꼭 하라고 손가락 붙들어 매고 여러분들한테 엔터치라고 제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차트를 보면 거래가 실려 있고 시가총액이 작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저점 매수만 잘하면 단타거리는 잘 나옵니다. 차트가 이쁘니까. 그래서 만약에 아까 그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 더 내려올 때 싸게 사면 되는 건데 저는 가격이 안 들어올까 봐 그냥 얘기한 거고 비중을 많이 살 필요도 없고요. 그냥 소소하게 장난 정도 하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온 종목이니까 바닥 종목 아닙니다. 벌써 그러니까 8월이에요. 그렇죠? 8월 저점서부터 2달 만에 올라간 게 115%는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이렇게 많이 떠 있는 종목이니까 그냥 단타거리 정도로 시가총액도 작으니까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 요즘에 이제 테마주들이 급등락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특히 소형주 쪽에서 그래서 대중주보다는 잘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종목들로 매매를 하는 게 좀 속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토마토 시스템 표역 종목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인 토마토 시스템 현재 가격인 6,530원을 매수가로 잡아주셨습니다. 비중은 낮게 최대한 저점 매수 진행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최대한 안전하게 진입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쉽지 않은 시장 안에서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 바로 차바이오텍입니다. 역시나 또 원격 진료 관련주인데요. 이 해당 섹터가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보여지면서 9월 초까지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탄탄하게 올라와 주다가 고점 기준으로 최근에는 이렇게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도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는 19,000원에 5% 보유하고 계셔서 여전히 수익권역에 계신 상황인데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전략 이어가야 할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면 좋을까요? 자, 차바이오텍은 과거에서는 이제 줄기세포 관련주로 이름을 넓히면서 강하게 움직였던 과거에 하여튼 제약바이오 섹터인데 요즘에서 이제 원격 진료 관련주에 엮여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중이고 차트는 이제 돌아섰으니까 좋아는 보이는데 19,000원에 사셨어요. 자, 그러면 전략은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차바이오텍 사실 바닥에 있을 때 작년인가 일단 차바이오텍도 한번 코로나 관련주로 한번 제가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바닥에서 조금 올라가다가 떨어지다가 올라가다가 그러다 어쨌든 바닥을 지금 딛고 이제는 이제 바닥을 치고 이제 강하게 올라갔는데 이제 뭔가 흐름을 바꾸겠다라는 흐름이 여기서부터 확연하게 머리를 들어버렸으니까 달라진 거죠. 그래서 매수 가격이 19,000원은 요 올해 저점을 보면은 싸다고 느끼기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장대양봉에 여기 18,000원에 강력한 지지라인이 있으니까 19,000원에 산 거는 이 밑에를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밑에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내려온다는 얘기 아닙니다. 내려올 수 있는데 밑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물타기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왜냐하면 비싸게 샀잖아요. 비싸게 산 사람이 이거 만 원 떨어질 거 생각하고 대응하면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마이너스 50% 떨어질 건데 그거 뭐하러 갖고 있어요? 던져버리고 마이너스 50% 된 다음에 10,000원에 사면 되지. 그러니까 걷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는 비싸게 샀으니까 저 밑에까지 장기 투자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단기로 대응하라는 얘기에서 18,000원이 깨지면 그냥 던져버리고, 안 깨졌잖아요. 안 깨졌으니까 다시 또 내려왔다가 또 다시 반등을 줄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원격 의료라든지 그다음에 의료 AI 아직 안 끝났어요. 시장이 끝나야 끝나는 겁니다. 좀 시간이 좀 지나면 지금 테마주들의 흐름들이 또 초전도 취하고 그다음에 원격 의료 초전도 취하고 저기 통신 장비하고 이런 애들로 지금 어제서부터 또 강하게 또 움직여서 그쪽으로 또 쏠렸는데 또 FOMC도 지나면 또 이게 또 바뀔 거예요. 계속 바뀌었으니까. 뭐 최근 한 달, 2달 동안만 보더라도 테마가 분명히 한 달 보름 전만 하도 카메라가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카메라 얘기도 없죠, 지금. 그리고 한 2, 3주 전만 하더라도 자율주행차 움직였거든요. 지금 꼼짝도 안 하죠. 떨어지기만 하고. 그리고 2달 전만 하더라도 화장품 급등 나왔거든요. 지금 얘기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이게 돈단 말이에요. 도니까 이쪽으로 다시 원격 의료로 돌 때까지 조금 더 참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차트는 바뀌었으니까, 좋아졌으니까, 차트는 좋아졌으니까 18,000원만 안 깨지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플리토. 플리토? 네, 34,050원에 50%요. 34,050원? 50원? 네. 인공지능 AI 관련주네요, 챗GPT? 네, 네. 지금 근데 그쪽 애들이 어제도 좀 약했고 그저께도 약했고 오늘도 그렇게 신통하게 움직이질 않아서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신 자리가 딱 얘네들이
조정받는 타이밍에 들어갔네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좀 좋은 시기 때 좋은 타이밍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서 이거는 거꾸로 사갖고 좀 고생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데 네. 조정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니까 그냥 계속 보유하면 괜찮겠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게 아니고 예. 지금 타이밍이 거꾸로 돼가지고 일단은 네. 올라오면은 34,000원에서 다시 걸리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게 올라와야지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저쪽에 로봇하고 인공지능하고 쟤네들이 지난번에 한 2, 3주 전 혹은 한 달 전에 막 급등하듯이 막 종목들이 막 20%씩 폭등하는 게 막 10개, 10대 개 나오고 그럴 때 막 네. 상한가 들어간 거 막 2-3개 나오고 그러니까 어제 그 5G 움직이듯이 그런 식으로 강한 흐름이 나와야지 이쪽이 갑자기 쫓아가면서 움직일 텐데 지금 거꾸로 됐어요, 지금. 움직이는 거는 5G 쪽으로 움직이고 떨어지는 쪽은 인공지능 AI 관련주 떨어지고. 근데 이 흐름은 어떻게 된다고 또 바뀌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 일단 한 일주일 정도는 참아보시고 기본적으로 뭐 길게 빠져야 뭐 한 달 빠지면 올라가겠죠. 아, 네. 근데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한 달 빠지면 어떻게 버텨요, 이거를.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는 일단 더 참아보시고 정말 안 움직인다 그러면은 요즘에 보면 한 2달, 3달 빠지면은 또 급등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종목들이 빨리 순환매가 나오면 빨리 빠져나오는데 좀 순환매가 좀 천천히 움직이면 또 한 중간에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좀 지겹다, 좀 위험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면 다시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들은 없고 아, 네. 한 일주일 정도 기다리면은 바닥을 치고 그러니까 느끼면서 알 수 있어요. 갑자기 로봇 관련주들이 다들 상한가 가네? 그러면은 얘도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올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시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중간 시황을 갖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날 실전 말말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중은 물론이고 방송 이후에도 저희와 더 생생한 소통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 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토마토 시스템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 6,530원 잡아주셨는데 지금 6,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교적 짧은 호흡으로 최대한 저점 매수 진행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종목 오늘 어떻게 움직이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이 시장 지금 시각 상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이 시각 기준으로 0.09% 하락하며 2,55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로 이 매수세로 인해서 지수를 잘 지지해주고 있으니까요. 오후장의 흐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이 다소 많이 확인이 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소폭의 약세장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지금 보합권에서 69,8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7만 전자를 회복하기도 했는데 아직은 그리 큰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0.5% 하락하며 11만 원대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그 기대감이 좀 보여지니까요. 어떠한 흐름일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안에서 LG에너지솔루션 홀로 상승합니다. 0.4%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4분기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장 안에서 상승세 전환을 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오늘도 하락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나 하락세 계속 이어가는데요. 0.42% 하락하며 880선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시총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면요. 오늘 이렇게 1차전지 대장주들 흐름이 괜찮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2.52%, 5.28% 각각 상승을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오늘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90만 원대 회복을 해줬습니다. 포스코 DX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을 합니다.
주가가 3%대에 다소 강력한 낙폭을 보이면서 52,500원 지나가고 있고요. LNF는 0.38%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양시장 이 시각 기준으로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시장 안에서 어떤 특징 있는 움직임이 있을지 특별한 종목의 흐름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 방송이 있는 날입니다. 수요일 날. 그래서 수요일 날 공개 방송 오늘도 짧게 가져갈 텐데 뭐 얘기는 뭐 FOMC가 끝나봐야 그게 더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얘기도 있을 거니까. 근데 저는 시장을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안 가는 건 우리나라 특징이죠, 뭐 그렇죠? 청개구리 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일단 미국 시장이 뭐 급등이 나와야 그래야 조금 우리나라가 좀 쫓아가는 흐름이 나올 텐데. 근데 테마주의 흐름은 또 괜찮아요. 테마주의 흐름들은 최근에 보면은 바닥에서 뭐 2달 만에 막 85% 가고 막 100% 가고 그런 흐름들은 잡주 테마에선 잘 나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과거에 주도주라고 했던 애들이 그런 흐름들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힘든 겁니다. 힘든 이유는 달리 그런 게 아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건설주, 조선주, 증권주, 뭐 제약주, 뭐 화학주, 정유주, 화학주 뭐 이런 애들이 바닥에서 한 지금 벌써 1월 달서부터 이제 9월 달이니까 9개월 동안 한 200%에서 300% 다 올라갔다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추석을 앞두고 야 오늘은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한번 차를 한번 사볼까? 벤츠를 사볼까? 마이브를 사볼까? 아니면 내가 한번 집을 대출 없이 한번 현금으로 한번 질러볼까? 이래야 되는데 근데 일본은 그렇대요. 일본은 그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죠, 그렇죠? 하여튼 이 지구상에서 우리나라 주식하는 사람들만 참 억울하게 된 거예요. 근데 테마주들은 또 잘 가요.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주도주 섹터, 그러니까 정상적인 종목들이 안 가고 테마주들이 잘 갑니다. 그래서 자 보면은 무슨 종목이 있냐면 지금 급등주 검색기에 종목이 뭐 여러 개가 떴는데. 오늘 표적 종목 들었던 토마토 시스템이 급등주 검색기에 떠 있는 종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테마에서는 없습니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정상적으로 뭐 반도체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가는 애들이 거의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거래에 실리면서 우상향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가져야 시장이 좋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들이 수익이 날 텐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가져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빼놓고 찔끔 올리고 또 빼놓고 찔끔 올리고 하락장도 아닌데 그렇죠? 자 어쨌든 그런 오늘 급등주 검색기에 뜨는 토마토 시스템 아까 폐역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 아까 분차트로 보니까 계속 왔다 갔다 요동을 치죠.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서 장난치는 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아예 없고 꼼짝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좀 낫죠. 뭔가 변동성이 위로든 밑으로든 그래도 거래가 들어와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거를 기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은 잘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네오팩트라는 종목이 지금 검색기에 지금 또 하나가 떴는데 사실 아침에 떴을 때에서는 이 정도는 아니었고 한 1,500원 정도 돌파했을 때서부터 이제 봤던 건데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을 요걸 갖고 올까 하다가 근데 이미 벌써 26% 오늘 26% 올라간 걸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그냥 좀 만만한 토마토 시스템으로 가지고 나왔지만 얘도 보면은 얘도 시가총액이 300억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벼운 잡주들 차트가 굉장히 바닥에 있죠. 바닥에 있다가 이렇게 튀는 거예요. 뭐 얘는 증거가 100%짜리인 거 보니까 얘는 뭐 적자 회사인 것 같은데 또 그런 게 또 잘 갑니다. 그렇죠. 적자. 그러니까 내년 3, 4월 달에는 상패를 당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바닥에는 이런 가벼운 게 잘 가더라. 토마토 시스템은 얘는 적자 회사 아니면 망하진 않겠네요. 어쨌든 지금 뭐 망하나 안 망하나 상관없이 잡주들이 잘 가는데 자 에이스테크 이게 이제 통신장 비주로 엮였었던 종목 저는 이거 상패 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차트가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이게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180%까지 올라갔어요. 얘는 적자. 이거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흐름인데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작전하는 애들이 이런 애들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억짜리 이하. 지금 이제 바닥에서 180% 거의 200% 갖고 올라가니까 시가총액이 1,700억으로 껑충 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000억도 안 됐던 종목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잡주가 잘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과 상관없이 식자가
오히려 회사를 보면 적자 내년에 상폐당할 위험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작은 애들이 지금 작자는 애들이 들어와서 장난쳐하고 뛰어올리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위험은 하지만 그 위험을 알고 그렇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위험을 알고 아 이거 내년 3, 4월 달에 상폐당할 수도 있겠구나. 작은 금액으로 장난쳐야지 나도 그러면은 위험하지 않은데 이런 거 올라간다고 좋다고 또 쫓아가다가 정말로 거래 정지되고 상폐당하고 고점에 물려서 영영 떨어져 버리게 되면 초록뱀 미디어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초록뱀 미디어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 애들이 지금 되게 많은데 걔네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더라도 소액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내년 3, 4월 달에 적자 인사는 없어질 거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되니까 절대 큰 금액 들어가지 말고 물렸다 싶으면 그냥 정리하고 차라리 오히려 안 움직이지만 꼼짝도 안 하지만 앞으로의 반도체가 내년, 내후년 앞으로의 10년 동안에 2차 전지처럼 무럭무럭 자라날 걸 생각을 하고 차라리 물릴 거면은 반도체라는 게 좋은데 재미가 없잖아요. 꼼짝도 안 하니까. 그래서 잡주를 섞어서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당장은 단기적으로는 잡주들이 마약을 생각하면 돼요. 단기적으로는 막 즐겁고 좋지만 인생이 망쳐지는 그런 종목이 지금은 잡주 테마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잡주가 좋기는 해요. 그래서 즐겁기는 해요. 급등락을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잡주들을 잘 움직인다.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그럼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 참 대응하기 쉽지 않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공개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이후 11시부터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이후에는 공개 방송에서 더 단단한 투자 전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 바로 루닛입니다. 루닛 인공지능 의료기기 기업인데요. 최근에 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공개하고 나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12%가 넘는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는 27만 6천 원에 30% 보유하고 계셔서 이런 낙폭에 더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루닛 이 시장에서는 좀 어떻게 지켜보시면 좋을까요? 자, 매수 가격이 중요한데 매수 가격을 제일 비싸게 사셨네요. 이 바닥에 있을 때 안 사시고. 모든 주식은 칼자루를 잡아야지 칼날을 잡아놓고 칼날뿐만 아니라 칼날을 내 목에다가 들여놓고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인이 바뀌어버리게 되면 끌려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차트를 볼게요. 일단 유상증자는 안 좋은 소식이죠. 당연히 빠져야 되는 그러니까 악재죠, 악재. 근데 유상증자가 삼자 배정이라든지 이러면 되는데 제가 뭐 뉴스는 안 봤습니다만 삼자 배정이었다면 얘는 여기서 상한가를 갔을 거예요. 근데 안 간 거 보니까 그냥 유상증자를 하는 건데 유상증자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이유들은 이제 재무제표를 안전하게 어쨌든 건전하게 건전성을 요하기 위해서 그래서 회사가 돈이 없거나 아니면은 뭐 유동성이 말랐거나 뭐 등등. 근데 얘는 시가총액 3조짜리 종목이죠. 시가총액 3조짜리 종목이고 바닥에서 무지막지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제가 만약에 이 회사 대표였어도 무조건 유상증자 합니다. 유상증자 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하진 않으니까 주가가 좀 떨어지겠죠.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좋아요. 유상증자하면 여러분들이 주가 싸졌다가 들어올 거잖아요. 그 회사 입장에 돈이 늘어날 거고 그 돈 들어온 걸로 얘들은 돈 장사 또 한 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유상증자 많이 올라갈 때만 계속 할 것 같아요. 뭐 중간중간에 심심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주가가 떨어지면 유상증자 물량은 들어올 거고 뭐 하여튼간 하여튼 악재입니다. 악재고요. 안타까운 거는 이거 바닥에서 여기 지금 보니까 작년 10월 달에 18,000원. 그러니까 2만 원이라고 쳐도 10배가 넘게 갔어요. 10배가 넘었죠. 거의 30만 원을 쳐도 일단 한 13, 14배 정도가 올라간 종목인데 13, 14배가 올라갈 때까지 한 번도 안 사고 있다가 여기서 샀다 그러면 그게 제일 최악인 거죠. 여기서 안 사고 있다. 여기 샀으니까. 그럼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저라면 그냥 잘라버립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문의하신 건 아닐 거예요. 저라면 그냥 잘라버려요. 왜냐면 잘못 샀고 애초에 잘못 샀고 바닥에서 뭐 한 배 올라갔으면 그래 조정받으면 사야지가 되겠는데 15배 가까이가 올라간 종목을 이제 유상증자가 떨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대응이라는 거에서 저라면 손절을 하는데 그래도 좀 버텨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추세를 얘기를 해야 돼요. 추세는
일단 15만 원짜리하고 17만 원짜리가 지지가 되면 보유는 됩니다. 근데 그것도 대응하기가 어려운 게 17만 6천 원에 사서 17만 5천 원이 깨지면 한 38% 정도 깨지고 15만 원이 깨지게 되면은 44%가 깨지는데 비중도 적지도 않은 상태에서 43%까지 깨질 때는 보유가 되는데 44% 깨지면 던져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던질 수가 없어요. 2% 깨질 때에서는 보유하고 있다가 3% 깨지면 던질 수 있죠. 손실이 미비하니까. 근데 43% 깨지고 있다가 44% 깨지면 그 1% 차이 때문에 뭐하러 던지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반등 주면 던져야지 하다가 물리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에서 만약 보유하겠다면 15만 원, 17만 5천 원 이 두 개가 지지가 되면 보유는 됩니다. 근데 지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조정을 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유상증자 악재도 안 좋고 일단 비싸게 사셨으니까 이거는 저라면 던지는 게 저는 던지겠는데 아마 보유한 입장에서는 보유하려고 할 테니까 그 지지 라인 두 개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이수페타시스 35,000원. 이수페타시스 25%. 35,000원에 25%요? 네. 너무 비싸게 샀어요. 그렇죠. 비싸게 샀죠. 제가 이거 이수페타시스 6,020원에 추천했던 종목이니까 그거는 옛날 얘기고요. 그건 예전 얘기고 그게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작년이네요. 작년에서 6,020원. 작년에 6,020원 줄 때도 그렇게 싸다고 생각은 하진 않았었어요. 더 싼 자리가 2년 전에 2,940원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6,000원대 추천할 때는 뭐 잘 가면 한 100%에서 한 많이 가야 200% 가겠지 하고 말았는데 이게 엔비디랑 엮이면서 43,000원까지 가면서 600%가 올라간 건데 강하게 움직였던 흐름이 있으니까 조정받으면 또 반등을 주긴 할 텐데 매수 가격이 좀 아쉬워요. 35,000원이 아니고 더 기다리고 좀 더 싸게 사야 되는데 네. 추가 매수를 노려야 되는데 지금은 안 되고요. 자, 차트를 보면은 산이 높으면 골도 깊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그래요. 원래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는 원래 자리까지 내려가는 거는 시장이 폭락장, 하락장이었을 때나 나오는 거고 시장이 정상적인 흐름에 있다면 한 요 정도, 절반 정도 그까지는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22,000원. 얼마인데요? 22,000원 정도. 아이고. 그러니까 22,000원 정도 더 떨어질 것도 생각하고 추가 매수는 지금 하면 안 되겠죠? 아니 그럼 지금 팔아야 되잖아요. 늦었죠 이미. 그러니까 이거는 기다려야지.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할 거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야 되는데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22,000원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원래 매수를 할 거면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35,000원 사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22,000원까지 때려찍고 생각을 하니까 35,000원에 다 사면 안 되죠. 한 1% 사고 한 3만 원 내려가면 한 2% 사고 그래도 살 물량은 많잖아요. 98% 현금이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사는 건 괜찮은데 왜냐면은 강하다 보면은 조정을 조금 받고 또 다시 강하게 튀는 흐름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요까지는 지금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하기에는 지금 벌써 왕창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는 거기서 하시고 일단 시장이 돌아서면은 22,000원 전에 돌아서 갖고 다시 3만 원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35,000원까지는 갈까요? 그러니까 단기로 보면은 쉽진 않겠지만 장기로 보면은 갈 수 있죠. 그렇지. 근데 그때가 언제쯤이에요? 그때가 일단 미국이 폭등을 해야 돼요. 신고점, 역사적인 신고점을 뚫으면. 얼마 안 남았어요, 미국도. 일본은 뭐 한 여기서 조금 한 10번만 더 가면은 또 역사적인 신고점인데 물론 걔네들이 역사적인 신고점 간다고 우리나라 신고점은 못 가겠지만 그래도 따라는 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신고점 그러니까 언제 걸릴지 모르겠는데 3,300 넘어가는지 이게 뭐 가능이나 할까? 하여튼 아무도 꿈도 안 꿔요. 근데 저는 모두 다 꿈을 안 꾸기 때문에 저는 꿈을 꿔요.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저는 하여튼 그거는 믿지 마시고 어쨌든 그렇고 미국은 그러니까 일단 일본입니다. 일본 여기만 넘어가면 얼마 안 남았죠. 여기 코딱지만큼만 올라가면 역사적인 신고점이고요. 나스닥도 여기만 넘어가면 여기인가? 잠깐만요. 맞아요. 고기만 넘어가면 신고점입니다. 네. 근데요. 여기구나. 4만 원 위로 갈 수 있을까요?
지금 4만 원을 보세요. 지금 반도체들 꼼짝도 안 하고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22,000원 생각하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세요. 장기적으로. 자, 다음 전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네, 지금 이수페타시스 추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하기에는 타이밍이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흐름이 전환될 수 있게 좀 긴 호흡으로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LB세미콘인데요. 이 반도체 관련주, 특히나 패키징 관련된 업체죠. 저희가 표적 종목을 통해서 몇 차례나 집중해봤던 종목인데요.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는 7,000원에 5%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참 매수가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7,000원 지점에서는 전문가님 어떻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자, 지금 반도체주들이 약해요. 그러니까 그 반도체 유예 기간이 확정이 돼야지만 움직일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계속 떨어뜨리고 있는데 보유는 돼요. 보유는 되고 자, 차트를 보면은 일단 저점 라인은 6,300원까지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여유 있게 떨어뜨릴 생각으로 지금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얘만 밀린 게 아니고 다 지금 비슷하게 다 밀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밀렸다가 이제 반도체 유예 기간을 풀어준다. 그냥 뭐 중국에다가 팔아라. 괜찮다. 뭐 팔아도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반도체들이 일제히 양봉이 생기겠죠. 그때 더 사시면 돼요. 그때. 그래서 막 하이닉스가 갑자기 10% 폭등을 하고 삼성전자도 뭐 8% 폭등을 하고 뭐 반도체 장비주도 20%씩 폭등을 하고 뭐 그런 느낌이 나오면 바로 그냥 그때는 추가 매수를 되는데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 우리나라에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 미국의 상무부 장관이 갑자기 아니다. 너네들 반도체 수출하면 안 된다. 만약에 수출하고 싶으면 뭐 이상한 뭐 조건들을 달고 그러면 그게 계속 막 지연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우려서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막 이제 한국 비상 났다. 지금 반도체 수출 뭐 빨간불 들어왔다.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종목들이 또 폭락할 겁니다. 그럼 그 폭락할 때를 또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또 노려야 되니까 지금은 섣불리 들어가지 말고 일단 확실하게 뭔가 얘기가 나올 때 그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보유는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B세미콘은 우선 보유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바이오메딕스입니다. 5월에 신규 상장을 한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주인데요.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는 11,0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오늘도 좀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시점이라 좀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지켜보시면 좋을까요? 11,000원에 사셨고 지금 9,350원에 내려가 있는 신규주네요. 올해 한 5월 달쯤 상장이 돼 있는 종목인데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차트 보면은 그냥 가지고 가기에는 편안합니다.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박스권만 타니까 이 폭이 그래도 폭은 좀 있네요. 이 폭이 5%밖에 안 되면 너무 지루한데 그래도 20% 정도 폭이 있으니까 11,000원. 불리하게 샀죠? 이거를 이렇게 늘려보면 싸게 사는 자리는 8,500원에서 9,000원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10,000원, 1,500원에서부터는 파는 거고. 그러면 계속 20% 매매뜨기가 됩니다. 여기 샀다가 여기서 팔고 또 내려오면 샀다가 팔고. 근데 11,000원에 사게 되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물려있다가 손실이 20% 나고 또 본전됐다가 손실이 20% 되고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계속 본전치기만 하거나 손실 20%로 갖고 있거나. 어쨌든 바닥을 잡히고 나서 한 8,500원이나 뭐 그쯤에서 다시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고 다시 올라오면 한번 파세요. 팔았다가 내려오면 다시 사고. 그래서 단가를 8,500원 근처, 뭐 싸게 잡으면은 뭐 8,000원 초반 거기다가 단가를 한번 맞춰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상담은 마무리됐지만 오늘 공개방송 수요일날 있는 날이니까 잠시 뒤에 일단 FOMC가 어떻게 될지는 저녁에서 확인해야 되지만 그 중간에 시장 점검을 또 한번 원하는 분들은 잠시 뒤에 공개방송에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중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지만 노란톡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방송 이후에 공개 방송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노란톡 지금 입장해 주셔서 공개 방송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입장 안내까지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양시장 다음 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 박스권 테마 장세가 확인이 됩니다. 다소 약세 흐름 안에서 소형주의 움직임이 보여지고요. 이럴 때는 낙폭과대 종목들 패턴주 중심으로 매매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인 토마토 시스템, 원격 의료 진단 관련주인데요. 짧은 호흡으로 최대한 저점 매수 진행해 보시겠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 중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드렸던 정보는요,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